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최고의 동맹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G7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일정을 마친 뒤 돌연 귀국했고, 일본은 이를 기회 삼아 한국은 또 패싱당했다며 조롱을 쏟아냈죠.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와 회담한 일본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용히 호주나 마공 정상들과 전략 회담을 이어가며 진짜 외교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운 세계 속에서 오히려 트럼프를 피한 것이 한국에게는 최고의 수였습니다. 지금부터 패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전략적 외교 승리로 바뀌었는지 알려드립니다. G7 정상회의 첫날 캐나다 토론토의 회의장은 예상치 못한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귀국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급 상황 때문에 워싱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회의장 전체를 긴장시켰죠.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회의장 한쪽에서 지켜보던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경랑을 겪어온 그에게도 이런 돌발 상황은 새로웠죠.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스쳤을 것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했다면 어떤 일방적 요구를 받았을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해석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휴전 중재를 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우리는 군사작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캐나다의 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회의 진행을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정부에 말합니다. 당장 테헤란을 떠나십시오. 이 발언은 곧바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돌발적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기회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도 섰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이 전해지자 회의장 곳곳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야. G7이 이렇게 흔들리다니. 각국 수행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에서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수행지는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예상대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극우 성향의 일본 언론들이 일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기사를 쏟아냈거든요. 한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완전히 패싱당했다. 역시 한국은 미국에게 중요하지 않은 나라다. 일본 언론들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을 때도 비슷한 공격을 했던 기억이 났죠. 하지만 정작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는 G7의 결속을 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서방 동맹이 유지될 수 없다. 일본 정치학자들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자국 언론의 한국에 대한 조롱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도쿄 정치권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다.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졌어요. 이재명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일본 언론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했습니다. 예상된 반응이다. 오히려 우리는 더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들의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죠. 실제로 G7 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외교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무산된 것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일본 언론들의 비판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국 외교부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는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 언론 플레이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한다. 이런 공식 입장을 통해 일본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일본의 이런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성장하는 국제적 위상에 대해 상당한 견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귀국은 G7 체제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떠나기 전에 던진 폭탄 발언이었죠. 러시아도 다시 G7에 참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회의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G8에서 축출된 러시아를 다시 복귀시키자는 제안이었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국도 참여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세계 경제에서 이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 발언은 G7의 근본적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었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린 상태였어요. 각국 정상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G7이 무너질 것이다. 서방 동맹의 결속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는 위기자 기회였거든요. 전통적인 서방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도 쏟아졌습니다.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같은 신흥 세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G7의 권위가 실추되면 다극화된 국제 질서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유럽 정상들의 반응은 특히 격렬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우리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G7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 오른 상태였어요. 남겨진 것은 혼란에 빠진 G7 정상들과 불확실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귀국으로 혼란스러워진 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히려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다른 국가 정상들과의 실질적인 만남에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죠. 첫 번째 성과는 호주와의 회담이었습니다.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있게 진행됐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알바니스 총리의 발언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회담 후 알바니스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됩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비해온 의제들이 하나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호주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자원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무엇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초청을 했습니다. 올해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특별 세션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중요한 기회였죠. 이재명 대통령은 내심 기뻤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무산된 것이 오히려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만들어준 셈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한국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그의 답변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열린 리셉션과 만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의 개별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렸죠.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각국 정상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특히 김혜경 여사의 전통 한복 차림은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셨다는 칭찬이 이어졌죠.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한국 외무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흥미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은 것이 나았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이유가 있었죠. 만약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일방적인 요구들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합니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해요. 이런 압박들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예의보다는 거래에 집중하는 분이다. 준비 없이 만났다가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예상치 못한 요구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았죠. 한국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했어요. 따라서 이번 전략적 침묵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판단에 동의하는 듯 보였습니다. 회의장에서 보인 그의 침착한 모습은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죠.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대신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했어요. 이는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외교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고려하면 현명한 선택이었죠.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도 이런 접근을 지지했습니다. 타자 외교에서는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모든 만남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이번 G7에서 한국이 거둔 실질적 성과들을 보면 이런 전략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 남아공 등과의 구체적 협력 방안들이 더 같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해시태그 6장 한일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 G7 회의 기간 중 가장 주목받은 만남 중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남이었죠. 회담 전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본 측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해왔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이는 일본 정부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대화는 중요하다. 그의 실용적 접근법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과거의 갈등보다는 미래의 협력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였어요. 회담장에서 만난 두 정상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우호적이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실용적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회담 후 이시바 총리의 행동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올린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님과의 만남이 뜻깊었습니다.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글 트윗을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이 한글 트윗은 한국 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다. 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긍정적 반응들이 나왔죠. 한국 측 관계자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생산적인 회담이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도 논의됐다. 특히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어요.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몇 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협력 강화,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등이 포함됐죠. 이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에서도 만족감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무산됐지만 일본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었거든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온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G7 회의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달라진 시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핵심적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었죠. 호주는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KF-21 전투기 프로젝트도 주목하고 있다. 알바니스 총리의 이런 발언들은 한국 방산업계에게는 큰 기회였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국의 기술력과 자국의 자원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과 우리의 광물 자원이 만나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라마포사 대통령의 비전은 구체적이었죠.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되면 윈윈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는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있어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한복 외교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각국 영부인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며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분위기를 실감하며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의 위치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각국 정상들과의 개별 대화에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동서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력과 문화력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나라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죠. 한국 수행진들도 이런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자신감과 자부심이 느껴지는 반응들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력 성장을 넘어 문화적 영향력까지 포함한 종합적 국력의 결과였습니다. K-팝,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과 첨단 기술력, 그리고 균형 잡힌 외교가 만들어낸 성과였죠. G7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전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얻은 교훈들을 바탕으로 향후 외교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성과보다는 기반 다지기에 중점을 둔 이번 접근법이 옳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당장의 화려한 성과를 추구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에 집중한 것이 더 가치 있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무산도 오히려 기회가 됐다는 평가였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만났다면 오히려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신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가 적절한 시기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었죠.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만나자는 방침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수행진들과의 회의에서 이런 방향성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가면 된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에 이를 비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일본 언론의 조롱에 대해서도 의연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오히려 우리의 성장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유로운 해석이 가능했던 것은 실질적 성과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호주, 남아공 등과의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맺은 관계들을 실질적 성과로 발전시켜야 한다. 후속 조치에 대한 지시도 내려졌죠.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접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 판단이었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한 협력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G7에서 확인한 것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이런 자신감이 앞으로의 외교에 큰 힘이 될 것 같았어요. 김혜경 여사의 문화외교 성과도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이 외교에서도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전용기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으로 시작된 이번 G7 회의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줬어요.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외교에서는 유연성과 적응력이 때로는 치밀한 계획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죠. 앞으로의 과제들도 명확해졌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었어요. 특히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도 생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연속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외교 대비였다고 평가할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생각과 함께 말이죠. 이번 G7 정상회의는
한국 외교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건이 될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귀국으로 시작된 혼란 속에서 오히려 한국만의 색깔을 찾아낸 의미 있는 경험이었으니까요.